영상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림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 네덜란드 화가 요하너스 모레일서가 1630년에 그린 그림들입니다. 각각의 그림 속 남자는 모두 지구본과 함께 있습니다. 두 남자 모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지구본 위에서 두 손을 모으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 지구본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낄낄대고 웃고 있는 사람은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모레일서가 참 단도직입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그 모습 그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는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웃는 철학자로 불립니다. 먼저 우는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기원전 6세기 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의 주요 사상가였고요. 그 당시에 이미 만물은 항상 변하고 끊임없이 충돌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어로 판타레이, 모든 것은 떠돈다, 흘러간다라는 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이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웃는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데모크리토스는요, 기원전 5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보다는 좀 더 뒤에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상가였어요. 세상 만물은 결국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영원한 입자,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론을 체계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도요, 역시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고 또 소멸한다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물은 흐르고 변한다고 했던 헤라클레이토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흐르는 만물의 이면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주 작은 소립자, 원자라는 게 있고, 이렇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조각들이 서로 결합되고 해체되면서 결국 만물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세계관, 그러니까 감각적인 인식을 믿고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했던 헤라클레이토스나 20세기 원자 물리학을 일찌감치 예고한 셈이었던 데모크리토스나 두 사람 모두 다 위대한 철학자로 남았습니다. 다만 모레일서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위대한 두 철학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불쌍하다, 혐오스럽다, 비참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늘 저렇게 괴로워했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어려움에 처하고 때로는 파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울었답니다. 반면에 데모크리토스는요, 갖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허구한 날 실수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스꽝스럽다, 정말 어리석다 라고 생각했대요. 덕분에 부조리나 모순을 대하면 괴로워하고 울기보다는 웬만하면 웃어넘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대하는 두 철학자의 자세가 확연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아가면서 한 사람은 늘 괴롭고 슬펐고요, 또 한 사람은 언제나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둘 다 위대한 사유를 전파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도 차이가 있었겠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솔직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장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독선적이고 어두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숨기기 어려운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침울한 현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데모크리토스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웃지 않는 적이 없었대요. 늘 명랑했고 늘 웃어넘기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무지한 사람들한테 염증을 느껴서 결국에는 타인과 함께 살기를 포기하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외롭게 살았답니다. 반면에 데모크리토스는 주변의 무지한 사람들과도 일상적으로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제 삶을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항상 진지하고 심각했던 또 한 명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데모크리토스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거슬려 했다고 합니다. 그냥 외면했던 거죠. 자, 웃음의 철학. 독일의 저술가 만프레트 가이어가 쓴 책인데요. 여기서 저자는 플라톤이 철학에서 웃음을 추방시킨 사람이었다면 데모크리토스는 그 웃음을 다시 메아리치게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지가 모래일서의 데모크리토스 그림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이자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헤라클레이토스의 눈물과 데모크리토스의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도 나옵니다. 세네카는 두 철학자를 비교하면서 만약에 평정심을 가질 수 없다면 울음보다는 웃음이 더 낫다고 평가했대요. 사람이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에서 정말 화를 내고 노여워하기보다는 차라리 울거나 웃는 걸로 반응하는 게 더 낫고 그 중에서도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는 거죠. 아무튼 헤라클레이토스와 데모크리토스는 인간을 둘러싼 상반된 관점을 비교할 때 각각 우는 철학자와 웃는 철학자로 함께 묘사되는 일이 많습니다. 모레일서가 두 철학자들을 아예 함께 그린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구본은 우리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메시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네가 웃든 울든 우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래요. 그 말인즉슨 울면서 살든지 웃으면서 살든지 그리 달라질 건 없다. 웃거나 울거나 그건 너의 선택이야 라는 거겠죠. 인생의 비극, 비참함 앞에서 우리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울어도 웃어도 어느 쪽이든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사는 것보다 웃으면서 사는 게 개인적으로 더 행복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쵸?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에서 스칼렛 역을 맡았던 영국 배우 비비 언니를 되게 좋아한다고 직접 쓴 책이나 인터뷰에서 그동안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비 언니에 관한 기사나 글들이 있으면 저는 되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읽었어요. 그중에 제가 10대 때 잡지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비비 언니가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부족했던 거, 그러니까 약간 후회하는 지점 같은 거겠죠. 만약에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 정도를 묻는 질문에 비비 언니가 더 많은 유머를 가졌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식의 답을 했다는 걸 읽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어린 마음에 유머라는 게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확 뇌리에 박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약간의 장난기를 갖고 삶을 대하는 일, 매사 너무 심각하지 않고 적절한 순간에 유머를 즐길 줄 아는 일, 위기를 유머로 극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타인, 또 기대와 실제의 차이에 점점 더 예민해지고 이게 맞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건 뭐야? 왜 저래? 이런 생각에 갇히다 보면 참 유머러스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도 항상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유쾌한 사람, 스스로도 웃긴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꼭 저만의 욕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쵸?
모두에게 유머가 절실한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해요. 정말 웃음이 필요할 때는 사실 웃음이 나오지 않는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을 잘 넘어가려면 그야말로 웃어넘기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요, 평생 동안 자기가 태어난 고향 크니히스베르크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할 정도로 강박적인 삶을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칸트죠. 이렇게 딱딱하고 건조했던 칸트조차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가장 부작용이 없고 효과적인 약이 바로 웃음이라고 했답니다. 지성은 숭고하고 위트는 아름답다라는 게 칸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모크리토스가 설마 아무 생각이 없어서 바보라서 그렇게 늘 웃었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순간을 웃음으로 참아냈을 거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앤서니 디베네뎃이라는 미국의 한 의학 박사가 쓴 유쾌함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 문장 발췌해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배우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고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또 하나는 저자의 이런 문장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자. 유머는 어떤 상황에서 웃을지 안 웃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동시에 웃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즐거울 때 즐거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울고 싶을 때조차 웃어버릴 줄 아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레이서 그림은 프린트해서 벽에 하나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다운됐을 때 이렇게 데모크리토스가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면 좀 위로도 되고 그래 웃어버리지 뭐 하는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웃음나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뵐게요.